안녕하세요. 고양님의 충실한 집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인님들께 조공할 추루는 준비하셨나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느 때처럼 주인님의 손방망이를 주무르며 행복을 느끼던 그 순간. 어라? 주인님 등에 웬 500원짜리 동전만 한 구멍이 털이 둥글게 쏙 빠져 있네요. 어젯밤 우다다 하다가 어디 박았나 싶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나 싶기도 하죠.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집사와 고양이 모두를 장기전으로 몰고 갈 지긋지긋한 불청객, 링웜의 첫인사일 수 있다는 사실. 에이, 설마 우리 애는 깨끗한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링웜의 A부터 Z까지 완전 정복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심쿵하게 만든 냥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자, 그럼 링웜, 이 녀석의 정체부터 파헤쳐보죠. 이름에 웜, 즉 벌레가 들어가서 무슨 기생충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건 교묘한 름입니다. 링웜은 벌레가 아니라 곰팡이예요. 네, 맞아요. 습한 화장실 구석에 피는 그런 곰팡이 친구죠. 정확히는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가 고양이의 털, 피부, 발톱 같은 케라틴 성분을 냠냠 맛있게 먹으면서 번식하는 피부병입니다. 마치 우리 냥이의 몸에 미니버섯 농장을 차린 셈이죠. 이 곰팡이 포자는 생명력이 어찌나 질긴지 카펫, 소파, 이불, 심지어 집사 옷에도 붙어서 몇 달이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냥이가 특별히 어딜 나가지 않아도 집사 발에 묻어온 포자 하나 때문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 그러니 우리 애는 집고양이라 괜찮아라는 생각은 오늘부터 고이 접어두셔야 합니다. 이 녀석,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생활력 강한 녀석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링웜의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원형 탈모입니다. 이름에 링링이 들어간 이유죠. 마치 누가 동그란 도장이라도 찍어놓은 것처럼 털이 쏙 빠져 있고 그 주변은 살짝 붉거나 각질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처럼 시작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곰팡이균들이 파티를 벌이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죠. 주로 얼굴, 귀, 꼬리, 다리처럼 다른 부위와 접촉이 잦은 곳에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는 동그랗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링웜이 교과서처럼 예쁜 원형을 그리지는 않아요. 불규칙한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되거나 여러 개의 작은 탈모반이 합쳐져서 큰 지도를 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모양이 동그랗지 않으니까 링웜은 아닐 거야라는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 털이 빠진 부위가 있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마세요. 탈모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증상은 바로 각질과 비듬입니다. 곰팡이균이 피부의 영양분을 뺏어 먹으니 피부가 당연히 건강을 잃겠죠. 그래서 감염된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얗거나 회색빛의 각질이 잔뜩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건조한 겨울철에 사람 머리에 비듬이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냥 비듬인지 링웜의 신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듬은 털 전체에 흩뿌려져 있는 느낌이라면 링웜으로 인한 각질은 특정 탈모 부위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빗질을 해줄 때 유독 한 부위에서만 각질 가루가 우수수 떨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함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나 노령묘, 면역력이 약한 고양이들에게는 전신에 걸쳐 비듬처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니
평소와 다른 각질의 양이나 형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냥이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사람에게도 옮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아주 격하게 네, 옮습니다 입니다. 링웜은 대표적인 인수공통감 연병이에요. 즉, 동물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죠. 냥이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한 침대에서 자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링웜에 감염된 냥이를 만진 손으로 무심코 내 얼굴을 만지거나 냥이가 뒹굴던 이불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어요.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링웜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지만 집사들은 항상 링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 냥이에게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단순히 냥이 걱정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링웜이 옮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고양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피부에 붉은색의 동그란 발진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가 살짝 융기되어 있고 중심부는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특징이 있죠. 정말 이름 그대로 링링 모양의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렵습니다. 모기 물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어요. 긁으면 긁을수록 발진은 더 번지고 진물이 나거나 2차 감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주로 냥이와 접촉이 잦았던 팔, 다리, 목, 얼굴 등에 나타나지만 신체 어디에나 생길 수 있어요. 만약 냥이에게 링웜 의심 증상이 나타난 비슷한 시기에 내 몸에도 원인 모를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99.9% 확률로 링웜을 선물 받으신 겁니다. 이럴 땐 절대 혼자서 연고 바르며 버티지 마시고 고양이한테 옮은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피부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게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초기에 잡아야 고생을 덜 합니다.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링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된 감염 경로는 직접 접촉입니다. 이미 링웜에 감염된 다른 동물과 접촉하면서 포자가 옮겨오는 거죠. 다묘 가정에서 한 아이가 링웜에 걸리면 순식간에 다른 아이들에게 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서로 핥아주고 몸을 부비고 장난치는 모든 행동이 곰팡이 포자를 교환하는 파티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외출하는 고양이의 경우 흙이나 다른 길고양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외출 한 번 안 한 순수 집냥이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안심하긴 이릅니다. 앞서 말했듯 집사의 옷이나 신발, 가방 등에 묻어온 곰팡이 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원에 노출되는지 생각해보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죠. 그래서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습관이 냥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 외에 또 다른 무서운 감염 경로는 바로 환경입니다. 링웜 곰팡이 포자는 정말 생존의 달인이에요. 감염된 고양이에게서 떨어진 털, 한 올, 각질 한 조각에도 수많은 포자가 들어있고 이 포자들은 적절한 환경만 되면 최장 18개월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년 반 동안 우리 집 어딘가에 숨어서 새로운 숙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카펫, 소파, 침구류, 캣타워, 스크래처,
심지어 빗이나 장난감까지. 냥이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잠재적인 감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링웜 치료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냥이 몸에 있는 곰팡이만 치료해서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집안 전체에 퍼져 있는 곰팡이 포자들과의 전쟁을 함께 치러야만 완치가 가능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죠. 청소와 소독이 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냥이에게 약만 먹이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링웜에 취약한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죠.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나 나이가 많은 노령묘 혹은 다른 질병을 앓고 있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들은 건강한 성묘에 비해 링웜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아이는 멀쩡한데 유독 한 아이만 링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면역력 차이 때문이에요. 사람도 피곤하면 감기에 잘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한 페르시안이나 히말라얀처럼 털이 길고 빽빽한 장모종 고양이들이 단모종에 비해 링웜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긴 털이 곰팡이가 자라나기에 더 좋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털이 길어서 초기에 병변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냥이가 이러한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평소에 피부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체크하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급여하는 등의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이거 링웜인가 하고 의심될 때 집사님들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드램프 검사입니다. 우드램프는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램프인데요. 일부 링웜 곰팡이균, 특히 마이크로스포럼 카니스 종은 이 자외선 아래에서 특징적인 사과 같은 녹색 형광을 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냥이의 털이 빠진 부위에 우드램프를 비췄을 때 만약 형광 녹색 빛이 보인다면 링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모든 링웜균이 형광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광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링웜이 아니구나 하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또한 일부 각질이나 약물, 섬유먼지 등도 비슷한 형광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위양성, 가짜 양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드램프 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절대로 최종 진단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역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수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동물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수의사가 직접 병변을 확인하고 앞서 말한 우드램프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미경 검사 KOH 도말 검사입니다. 의심되는 부위에 털이나 각질을 채취해서 특수 용액으로 처리한 뒤 현미경으로 곰팡이 포자나 균사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죠.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염 초기이거나 포자의 수가 적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곰팡이 배양검사 DTM 배지 검사입니다. 채취한 털과 각질을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특수 배지에 심어서 직접 곰팡이를 키워보는 검사예요. 만약 링웜균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배지 색깔이 붉게 변하고 솜털 같은 곰팡이가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링웜을 확진하는 가장 확실한 골드 스탠다드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링웜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나긴 치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링웜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리고 약용 샴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가장 효과적이죠. 먼저 먹는 약 내봉약은 항진균제를 의미합니다. 몸속에서 작용하여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죠.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 중간에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집사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숨어있던 곰팡이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발하거나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의사가 이제 그만 먹여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쓴 약을 먹여야 하는 집사의 마음도, 먹어야 하는 냥이의 마음도 괴롭겠지만 완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니 우리 모두 힘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료법은 바르는 약 국소 도포제입니다. 연고나 크림, 스프레이 형태의 항진균제를 병변 부위에 직접 발라주는 방법이죠. 먹는 약이 몸 안에서 적을 공격하는 내부군이라면 바르는 약은 피부 표면에서 직접 적과 싸우는 외부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곰팡이가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사님들의 고난이 시작되죠. 약을 발라주면 냥이는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핥아버립니다. 약효도 떨어질 뿐더러 약을 먹어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약을 바른 후에는 냥이가 핥지 못하도록 한동안 안고 있거나 장난감으로 시선을 돌려주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네카라를 씌워야 합니다. 일명 수치콘이라고 불리는 네카라를 쓴 냥이의 슬픈 눈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또한 약을 바를 때는 병변 부위보다 조금 더 넓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부의 곰팡이까지 함께 잡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치료의 축은 바로 약용 샴푸를 이용한 목욕입니다. 약용 샴푸는 곰팡이 포자를 물리적으로 씻어내고 피부 전체의 감염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곰팡이 포자의 수를 줄여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포자의 양을 최소화하고 재감염의 위험을 낮춰주는 거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용 샴푸로 목욕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샴푸 거품을 낸 상태에서 바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약효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싫어하는 냥이를 붙잡고 10분을 버티는 것. 네, 그건 전쟁입니다. 집사는 온몸이 긁히고 물릴 각오를 해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환경 오염을 막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털을 완벽하게 말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축축한 털은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파티 환경을 다시 제공해주는 셈이니까요. 드라이기 소리를 무서워하는 냥이를 위해 수건으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드라이기를 약한 바람으로 멀리서 사용해 주세요. 링웜 치료에 있어서 많은 집사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털을 밀어야 하나 하는 삭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삭발은 권장되는 편입니다. 특히 링웜이 전신에 퍼져 있거나 장모종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털을 짧게 밀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약을 바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약효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용 샴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된 털이 집안에 날리는 것을 최소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합니다. 물론 털을 미는 과정에서 양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미용기구로 인해 병변이 다른 부위로 퍼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땜빵처럼 보이는 양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것은 더 빠른 완치를 위한 전략적 후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곧 예쁜 털이 다시 자라날 테니까요. 앞서 강조했듯이 링웜과의 싸움은 양이 몸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바로 대청소와 소독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집안의 곰팡이 포자가 득실거린다면 양이는 계속해서 재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다른 공간과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요 가정이라면 감염된 양이와 건강한 양이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청소기를 돌려야 합니다. 카펫, 소파, 침구 등 패브릭 소재는 포자의 온상이므로 특히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기 필터는 자주 비우거나 교체해 주세요. 청소 후에는 소독이 필수입니다. 링웜 포자를 죽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소독제는 바로 락스 차아 염소 산나트륨입니다. 물과 락스를 10대 1 비율로 희석하여 바닥, 가구, 화장실 등을 닦아주세요. 단 락스는 독성이 있으므로 소독 시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양이가 핥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청소를 매일 혹은 최소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반복해야 합니다. 집사의 체력이 곧 치료의 속도입니다. 락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패브릭 제품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양이가 사용하던 담요, 쿠션, 숨숨집, 옷, 그리고 집사의 이불과 옷까지 세탁이 가능한 모든 것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곰팡이 포자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60도 이상의 온수 세탁이 효과적입니다. 세탁기에 삶음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세탁 시에는 항진균 효과가 있는 세제나 유안락스 같은 산소계 표백제를 소량 함께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세탁 후에는 건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에 바싹 말려 자외선 소독 효과를 노리거나 건조기를 고온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세탁이 불가능한 카펫이나 캣타워 같은 제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스팀 청소기를 이용해 고온의 스팀을 쐬어주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이가 쓰던 빗, 장난감, 밥그릇 등도 희석한 락스에 담가 소독한 후 깨끗이 헹궈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환경 속 포자를 박멸하지 않으면 링웜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담요 가정에서 한 아이가 링웜에 걸렸다면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빠른 속도로 다른 고양이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격리입니다. 링웜 확진을 받은 아이는 별도의 방이나 큰 케이지에 격리하여 다른 고양이들과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도 모두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증상이 없는 다른 고양이들도 사실은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증상 복균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환경에 포자를 퍼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모든 고양이를 데려가서 검사를 받고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아이들에게 예방적 치료, 약용 샴푸, 목욕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놈만 잡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링웜의 무한 굴레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링웜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딱 2주면 끝나요. 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링웜 치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인내심을 요하는 마라톤입니다. 고양이의 나이, 면역 상태, 감염의 심각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집사의 치료 및 환경관리 노력에 따라 치료 기간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를 예상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주 정도 간격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곰팡이 배양 검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연속 배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비로소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곰팡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꾸준함과 인내심만이 링웜 완치의 유일한 길입니다. 링웜 치료 과정에서 집사님들의 멘탈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약을 먹이고, 약을 바르고, 목욕시키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과정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네카라를 쓴 채 슬프게 울고 있는 양이를 보면 죄책감과 안쓰러움에 마음이 무너지기 쉽죠.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하는 자책은 하지 마세요. 링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자책할 시간에 락스 한 번 더 닦는 것이 양이를 돕는 길입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 과정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나 SNS에 접속해서 다른 집사님들의 링웜 극복기를 읽어보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이겨냈구나 하는 동질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링웜은 분명히 정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집사가 강해야 우리 냥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링웜,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소독과 청결한 환경 유지입니다. 고양이 화장실을 매일 깨끗하게 치워주고 집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냥이의 면역력 관리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음수량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유산균이나 오메가3 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새로운 아이를 집에 데려오기 전에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링웜을 포함한 전염성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고양이와의 합사 전 최소 2주 정도의 격리 기간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외출 후 집사의 위생 관리입니다. 밖에서 다른 동물을 만졌거나 흙을 밟았다면 집에 돌아온 즉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링웜에 대한 잘못된 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아 볼까요? 첫 번째 오해. 링웜은 한 번 걸리면 재발이 잦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중단하면 당연히 재발합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치료하고 환경관리까지 완벽하게 끝냈다면 재발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재발했다고 생각되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완치되지 않았거나 환경에 남아있던 포제에 의해 재감염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링웜 백신이 있다. 과거에는 링웜 예방 백신이 있었지만 실제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백신에 의존하기보다는 위생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면 낫는다. 자외선이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링웜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가장 확실한 정보는 언제나 수의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지긋지긋한 링웜에 대해 탈탈 털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독한 녀석이구나 싶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집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링웜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집사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갑까지 탈탈 털어가는 무서운 녀석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링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링웜은 분명히 힘들고 긴 싸움이지만 집사의 꾸준한 사랑과 노력만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땜빵이 생겨도 네카라를 써서 우주선이 되어도 우리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집사님들을 위해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링웜 극복기나 혹은 냥이의 가장 웃겼던 네카라 에피소드를 남겨주세요. 함께 웃고 위로하며 이겨내자고요.